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팔리는 시나리오 쓰기 시즌2 시나리오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 이어서 같이 나가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장르에 있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장르를 할 것이냐면 공상과학과 판타지라는 부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장르와 마찬가지로 공상과학 판타지 장르 역시 관객들을 지루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심오한 이슈를 담을 수가 있대요. 어쨌든 최상의 공상과학과 판타지는 현실 세계에 바탕을 둔 무언가를 선택해서 극단적인 곳까지 밀어붙이기를 한다는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브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제기하죠. 브레이드 러너는 릭 데커드는 로에로서의 삶을 벗어나려는 인조인간 6명을 죽이려고 노력하는데, 영화는 표면적으로는 미래의 배경으로 한 르와르 영화일 뿐이지만 정말 잘 들여다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의미는 무엇인지를 묻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일리언이라는 영화는 그냥 에일리언을 피해서 죽지 않고 도망가는 영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정말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계속 우리한테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공상과학 영화 중에 하나인 아이언맨 1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맨이 탄생한 과정이 계속 주어지지만 그 안에 심오한 이슈가 담겨 있죠. 무기라고 만든 것이 정말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악용되는 것인가, 그것이 진짜 평화라는 것은 어떻게 지켜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1편 안에서 이제 그 주인공인 아이언맨이 그 답을 찾아가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심오한 이야기들이 이 공상과학 영화 속에 담겨 있는데, 보통 이런 팝콘 무비라고 하죠. 그냥 재미로 볼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가볍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주제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더 심오한 주제들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공상과학 영화가 주류 관객들에게 먹혀들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무엇이냐면, 세상과 너무 판이하게 다른 세상을 그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안에 공상과학적인 요소를 딱 하나만 도입한 영화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을 배경으로 한 공상과학 영화에 딱 한 가지 공상과학적 요소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몇 마디로 요약되는 그 요소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화는 잘 굴러간대요. 그리고 그게 최상의 영화가 된대요. 화성에서 채집한 DNA로 공룡을 복제해낼 수 있어요. 외계인 아이가 우연히 지구에 남겨져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공감하는 이유는 영화에 하나의 공상과학적 요소만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우리 쥬라기 공원의 공상과학적 요소는 공룡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공룡들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걸 대하는 인간들의 모습은 굉장히 현재 우리 삶과 똑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하나요? 개발하고 돈으로 사용하거나 무기로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일단 현실에 바탕을 둔 캐릭터들이 나오고 하나의 공상과학적 요소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두 가지 공상과학적 요소를 넣으면 안 된대요. 예를 들면은 쥬라기 공원처럼 공룡이 나왔는데 사람도 초능력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한 외계인이 등장하는데 사람은 또 시간 여행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상과학적 요소를 하나 확정하셨다면 여러분의 영화가 현실에 더 발 붙여 놓을수록 성공 가능성은 높아지고, 현실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효과가 덜해진대요. 현실에서 거리가 멀수록 관객들은 더 이 영화를 보지 않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공상과학적 요소를 뺀 나머지 이야기들은 현실적으로 만들도록 노력하셔야 된대요.
공상과학적 영화에서 적용되는 리얼리즘과 신뢰성의 기준은 일반적인 리얼한 영화에 비해서 훨씬 높대요. 이를테면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극한 직업처럼 코미디 요소를 가진 어떤 영화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액션을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은 허용을 하는데요. 근데 신경을 안 쓰죠. 근데 공상과학 영화, 공상과학 스릴러 등장인물이 동기가 분명치 않은 행동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이미 그 세계관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믿음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영화에 대한 믿음 자체가 와장창창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상과학 요소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디테일들은 굉장히 리얼하게 만드시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스릴러는 평범하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평범하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평범하지 않은 사건 하나만 보여주고 나머지들은 실제 바탕을 둔 사건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있을 법하지 않은 사건들은 모두 이 첫 번째, 그 외에 있을 법하지 않은 사건들은 처음에 일어난 어떤 사건의 결과물이어야만 되지, 나머지 것들은 현실과 가장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성공적인 공상과학 영화는 우리 세계와 그리 멀지 않은 미래를 창조한대요. 블레이드 러너는 현대 도쿄나 방콕과 다르지 않은 LA를 배경으로 한 필름 르와르고요. 아웃랜드라는 것은 가니메데 탄광 식민지를 배경으로 만든 하이눈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 공상과학적 요소를 배경으로 해서 현실 세계에 발을 붙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죠? 친숙한 장르의 플롯과 캐릭터로 분류가 가능하대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의 친숙하지 않은 공상과학적 요소는 들어갔지만 나머지들은 친숙한 장르적 플롯과 친숙한 캐릭터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머지 것에서 이미 신뢰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 여러분이 창조해낸 세상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히 무너져서 재밌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한국 영화 신과 함께 같은 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그죠? 그리고 아니면 스타워즈 이런 거 완전히 다 막 사람들도 다 공상과학이고 얘도 공상과학이고 이런 거, 매트릭스 이런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도 막 총을 막 이렇게 피하고 그죠? 거기에 대한 답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자체를 완전히 통째로 창조해내는 그런 영화들은 안 쓰시는 게 좋다고 이 책에서 얘기해요. 이런 영화들은 한마디로 결코 만들어지지 않을 거래요. 상이한 사회 구조와 상이한 물리 법칙과 다른 역사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의미심장한 이름, 새로운 이름들로 가득 찬 그런 이야기들은 그거를 푹 빠져버리기를 좋아하는 골수 팬들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골수 팬인 제작자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던 신과 함께는 왜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 세계관이 이미 웹툰이라는 것을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미 세계관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해 보일 그런 세계관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강철비 같은 근미래라고 할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상황, 북한과의 관계를 다룬 강철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그게 됐나요? 내가 그렇게 썼으면 어떨까요? 제가 혼자 창조해낸 시나리오가 그런 내용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실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허무맹랑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강철비 같은 경우에도 웹툰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웹툰이나 소설 같은 그런 데서 세계관이 이미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나리오가 되는 새로운 세계관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의 조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 책에서 얘기해요. 스타워즈는 여기서 조지 루카스가
의외의 히트작인 청춘 낙서를 쓰고 연출한 후에 이 공상과학을 좋아하는 앨런 랜드 주니어라는 이 20세기 폭스 책임자가 보고 그 앞에 작품이 성공한 걸 보고 돈을 준 거래요. 왜냐하면 루카스는 자신이 믿는 바를 무조건 해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워셔스키 형제는 바운드를 히트시키기 전까지는 매트릭스를 연출하지 못했대요. 마찬가지로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오랫동안 수년 동안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 이야기였대요. 그죠? 그래서 왜냐면 이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를 성공시키고 나니까 갑자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히트작을 연출하거나 배출해내지 않았다면 그렇게 미래의 판타지를 내가 스스로 그 세계관 자체를 완전히 만들어서 하는 이야기를 쓰시면 굉장히 불리해진다. 먼 미래나 판타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써야겠다면 최소한의 세계가 내적으로 일관되게, 그리고 캐릭터들이 적어도 그 세계 안에서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있음직한 사람들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위대한 신화를 토대로 하려고 노력하면 또 괜찮대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이미 그것도 신화라는, 위대한 신화라는 세계가 웹툰이나 드라마나 소설처럼 관객들이 받아들일 세계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전통 신화라고 하죠. 한국의 신화는 영화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서 한국의 신화는 예를 들면은 죽음을 경계로 한 저승, 이게 이제 한국 영화의 이제 고전 신화 같은 것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게 외국 그리스에서 신화가 있듯이 한국의 신화는 이제 그런 것들이래요.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어떤 그런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과 함께. 신과 함께는 우리가 이제 저승의 개념이라는 거를 내가 믿든 안 믿든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제 받아들여졌던, 이런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알고 있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크고, 두 번째로 큰 요소는 웹툰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탕으로 그걸 최대한 그 인물들이라도 플롯이라도 그 바탕으로 발을 완전히 놔놓고 하나의 공상과학적 요소를 넣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럼 판타지 영화는요? 그러니까 슈렉 같은 그런 판타지 영화는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이것도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배경으로 판타지 요소를 도입했을 때 성공적인 영화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면 식스센스 같은 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배경이죠. 사랑과 영혼은 뉴욕이 배경이에요. 그죠? 멋진 인생은 미국의 소도시에 천사가 살고 있다, 이런 거래요. 그죠? 그린마일은 50년 전에 감옥이 배경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죄수가 마술 같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랑의 블랙홀은 현대의 펜실베니아주 펑추니아가 배경인데 잠에서 깬 빌 멀레이는 똑같은 날을 거듭해서 살게 된다. 요런 뭐라고 해야 되지? 기본적인 거, 내가 하나 정한 것 빼고는, 판타지적 요소 빼고는 나머지가 다 어떻대요? 배경이 현실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가급적 리얼한 세상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배경으로 하든 미래를 배경으로 하든 현재를 가급적 리얼한 세상을 설정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던 슈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네, 누군가의 동화를 가로채서 녹여내는 건데, 사실 이 동화라는 개념이 다른 소설이나 이야기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들, 만화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거라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머털도사를 이야기로 만들면서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머리를 뽑아가지고 후 불면 마법이 이루어진다, 마술을 부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죠? 그건 우리가 머털도사라는 만화가 가진 세계관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납득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현재를 발판으로 해갖고 지금 이 현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벤져스 같은 영화를 한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설경구 배우님이 아이언맨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를 아이언맨으로 볼까요?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보나요? 설경구 배우님이
아이언맨 역할을 했다라고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외국 배우, 외국 영화가 잘 된 케이스를 보고 우리가 한국 영화를 쓸 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막 적용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화를 들려주려고 하시지 말고 이 단순한 판타지물이든 뭐든 현실에 오히려 더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넣고 거기에 한 가지 요소로 판타지나 공상과학적 요소를 넣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시나리오들 판타지 요소나 공상과학 요소가 있는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세계관을 들려주려고 하는 영화들은 주로 박살나거나 불쏘시개가 된대요. 영화가 제작되더라도. 그런 예들로 예가 드는 것은 드래곤 하트 뭐 이런 거, 던전 드래곤 이런 것들인데, 왜냐면 그런 영화들은 튼튼한 토대가 없어서 관객들에게 진실하게 먹혀든 전설을 원작으로 삼지 않는 이상, 그죠? 그런 어떤 우리가 다 받아들여지는 원작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관객들이 이게 가짜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짜를 보고 재밌어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편적인 인간의 진리를 기반으로 하고 현실 세계에서 발붙어 있는 그런 공상과학 판타지 영화를 한번 고민해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하길 바라고요. 좋은 글 써서 여러분도 원하는 글, 저도 원하는 글을 점점 더 잘 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뵐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